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 12운성 묘지이고요. 사지의 다음 단계 묘지죠. 사지라는 거는 정신성을 타인에게 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가진 철학, 내가 가진 지식, 정보를 타인에게 전수시키는 그러면 굉장히 사지라는 거는 정신성을 타인에게 전수시키는 거잖아요. 돈 엄청 벌 수 있겠죠. 돈이라는 보상, 그거에 대한 가치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이 특히 지적 재산권이나 또는 뭐 물질에 대한 문서 교환, 이런 게 다 이제 정신적인 영역, 문서적인 영역,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만약에 금 또는 현금이 막 30억 막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줘봐요. 그거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냥 종이 한 장에 그거에 대한 시그니처 사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카드 쓰잖아요. 카드 안에는 뭐 이게 정보로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정보 사회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지라는 부분들 또는 묘지 자체도 정신성이 엄청나게 강화된 거예요. 줄 거 다 줬는데도 일단 내 고유한 정신이라는 거는 소비가 안 되잖아요. 재성이라는 건 소비가 됩니다. 현물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소비를 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또는 지금 이제 당근마켓이라든지 소셜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소문이 나면 날수록 더 잘 돼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지다,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특화돼서 잘 쓸 수 있는 그리고 잘 활용되고 그걸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삼효절로 돼 있네 이렇게 되시면 이런 정신 세계라든지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지식 정보 쪽으로 파고들면 물리학 하시는 분들 또는 수학 하시는 수학자 이번에 이제 필즈상도 받았잖아요. 허준희 교수.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이건 가치로 환산이 안 돼요. 얼마로 환산이 안 되는 문화적인 컨텐츠적인 지적 재산권을 다루는 그런 명조이기 때문에 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예전 같은 조선시대나 아직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제왕지라든지 건록지라든지 관대지라든지 훨씬 더 각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쌀을 많이 막 만들어내고 농사도 잘 짓고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힘적인 부분이 중요했다면 싸움 잘하면은 막 동네에서 막 조폭 막 옛날에는 김두한 막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총칼 물질적인 부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서부 시대에 총을 잘 쏘는 사람들이 유리했겠죠. 막 동물도 잘 잡고 현대 사회의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정보 쪽, 이런 정신 쪽에 훨씬 더 각광을 받는 시대이다. 그래서 신강 신약에 대한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했다가 큰일 납니다. 신강하면 돈 많이 번다. 많이 벌 수도 있겠죠. 육체적인 부분들을 사용한 물질적인 부분들을 사용하면.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성보다는 인성이 더 각광받는 시객, 관성이나 인성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고 재성이 없으면 재성은 현물이잖아요. 이제 교환 가치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 그렇다고 재성이 빠지면 안 되겠죠. 막 지적 재산권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판매가 안 돼. 어, 교환이 안 돼. 이러면 이제 재성이 꼭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성 자체는 교환이 많이 되니까 돈을 많이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 부분에 이제 본인의 활동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데 인성 자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인성 자체가 재성으로 교환이 안 되면 막 건물 세 채 있고 막 이런데 현금이 돌질 않아서 막 폐지 죽고 이런 뭐 분들도 계시죠. 왜냐하면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묘지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이제 줄 거 다 줬잖아요. 정신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 지위도 주고, 내 자리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보존하고, 보관하고, 내가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이제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마디를 형성한다. 톤은 항상 마디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나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할 게 뭐지? 그거 준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는 기간으로도 보시면 되고, 위기는 곧 기회다. 그래서 인묘지 자체가 그 모멘텀이나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단 묘지에 대한 사건적인 부분은 많이 데미지가 커요. 왜냐하면 변동하는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틀어져야 되잖아요. 뭔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변화해야 되잖아요. 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변화할 때 그런 이제 인지 부조화,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는 다른 반대편에 있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흡수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건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진술충이라든지 충미충이라든지 또는 형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형으로 작용하는 토 자체는 다 파 아니면 충 또는 아니면 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또 토는 기반이잖아요. 물질의 막을 형성한다고 했죠. 3차원의 막을 형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좀 충격이 크다. 정신적 데미지가 있다. 그걸 어떻게 잘 하면서 잘하면서 진행할 것인가 가 이제 묘지의 이제 주된 이슈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마무리는 해야 되겠죠. 그 전에 했던 것들 이제 결과가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과정이 결과로 이어지는, 우리는 항상 과정을 했으면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사건이 먼저 벌어져요. 결과가 먼저 벌어져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때문에 과정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인데 음간이에요. 그러면 대운이 역행하죠. 세운은 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행한다라는 뜻은 과정 결과의 그런 순구조가 아니라 결과가 먼저 탕 생겨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을 겪어요. 그 결과를 어떻게든 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가 남자인데 정화니까 음간이죠. 그러면 대운이 역행해요. 그러면 결과가 사건이 먼저 팡 발생해서 야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먼저 일어나고 과정을 밟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운에서 보시면 천간이 먼저 발동하고 천간이 이제 과정이 발동하고 지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지지에서 먼저 기반을 형성하고 결과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과정을 겪는 그래서 뭐 5년 뭐 천간 5년 그 다음 지지 5년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지 5년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고 천간 5년이 먼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게 둘 다 토대운이면 토는 세 가지의 이제 성향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가져요. 또 하나는 방압의 세력, 또 하나는 삼압의 세력, 또 하나는 그냥 토 자체, 순이란 토의 작용으로 토국수의 작용, 토생금의 작용만 하는 토의 작용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떻게 얘네가 삼압이 붙고 방압이 붙고 육합이 붙고 천간의 토가 목의 작용, 목의 대표에 대한 부분들을 목극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냐, 또는 토국수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냐, 토생금으로 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냐, 운동을 하느냐, 쓰임이죠. 용도, 천간은 용도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자 묘지에 대한 제가 굉장히 좀 순하게 좀
강하게보다는 좀 더 좀 밸런스적으로 밸런스 게임처럼 요거 밸런스면 또 저것도 밸런스예요. 그래서 최대한 순화시켜서 얘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묘지의 그런 운 자체는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몸 자체도 묘지 삼요절지는 육체성이 약화돼요. 활동성이 약화돼요. 내가 운동을 했는데 삼요절지 가면 갑자기 몸이 아파요. 또는 사고가 생겨서, 또는 다리가 삐어서 갑자기 뜀박질을 맨날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삼요절지 오면 갑자기 무릎 통증이 와가지고 허리 통증이 와서, 또는 허리 통증이 날 사건, 사고, 교통사고 같은지 그런 부분 때문에 강제적으로 셧다운 시키는 그런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임술일주 같은 경우는 갑진년 왔죠. 식신을 해야 되는데 지지의 진술충이 일어나니까 기반 환경이 밭가리가 된다라고 이제 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반이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관대지에서 임묘지로, 임묘지에서 관대지로. 관대라는 거는 청소년기 질풍노도처럼 내가 활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토, 임수일간에는 진토가 임묘잖아요. 그럼 임묘가 관대를 세운에서 팡 치면서 야 들어와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몸이 아프거나 강제적으로 셧다운 되는 그런 현상, 그게 임묘.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은 최약화되면서 정신적인 부분을 쓸 수 있는, 또는 정신적인 부분을 활용해야만 한다라는 명제 하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래서 묘운 자체 임수일간과 신금일간에서 올해 묘 자체는 정말로 이제 뭐 대운과 동조하게 되면 정말로 안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당의 뭐 정화일간이에요. 임수가 관이잖아요. 정관이잖아요. 근데 진토 왔잖아요. 그러면은 임수 싹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관이 임묘됐어요. 그래서 저기 그게 이제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작용. 임수 자체의 용이 굉장히 활용성이 많았었는데, 그게 중요했었는데, 그 활용 용도가 중요했었는데, 그게 훅 빠져버리면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검찰에서 연락이 와요. 거기 카카오 의장, 내가 했던 것들, 무진월에 상관했던 게 이제 점점 싹싹 내려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묘지 자체는 반전을 꾀하는, 완전 반전이 된 상황은 절지고, 반전에 대한 입자적인 사건적인 일들은 묘지에서 벌어진다. 그렇게만 보면 되시고,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써놓은 거는 이제 뭐 성향이라든가 원국에 있을 때 뭐 성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신중하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고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신중하고 망설이고, 회피되는 경우는 내가 임묘한다라는 건 이제 보이지 않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숨는다, 감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나 다운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살 거에 대한 집착이 좀 생겨요. 내가 쓰고 먹고 나 있어야지, 요건 있어야지 내가 요거 그나마 남은 육체라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검소하다, 아껴 쓴다, 구두쇠 그런 부분으로도 인묘지가 작용을 합니다. 일지에 있으면 훨씬 더 강해요. 일지에 있으면 훨씬 더 가고, 월지에 있으면 사회적인 부분, 사회의 기반 자체가 나를 인묘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좀 월주 자체가 아예 뭐 편관으로 막 섰다,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좀 예외긴 한데, 편관으로 쓴 경우에는 그냥 해외로 나가는, 연주가 국가 자리, 해외 자리라고 했잖아요. 연주로 아예 나가버려요. 그게 정말로 부정적으로 월주가 작용했을 때는 더 이상 내가 내 나와바리에서 나가기만 하면 보던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없어. 거기 가면 빠져들고 내가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월주가 불미스럽거나 이제 부정적인, 또 대운까지 겹쳤어요. 대운은 내가 보는 세상이잖아요.
세우는 리얼 월드고, 그게 이제 같이 동하게 되면 야 이민 가자, 연주로 가자, 우리 나가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한 경우 중에 임수일간일 거예요. 이제 월주가 임수일간에 월주가 이제 무술이었나 그러네요. 무진월인가? 하여튼 술토니까 병화일간에 아마 무술 식신인데, 그게 잠깐 명주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인묘지예요. 월주 자체가 인묘지에 천간에서도 부정적인 작용을 하니까, 그 해가 동하기 전에, 같은 해가 동하기 전에 그 전년도에 가을에 독일로 가신 분이 있어요. 명주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월주가 불미했을 때, 월주는 그냥 사회, 내가 자주 보던 사회, 서울에 살면 서울 지역 자체를 보고, 연주 자체는 뭐 부산이 될 수도 있고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먼데 내가 멀리 있는, 또는 아예 그냥 나라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월주와 이제 연주가 진술충이 나거나 아니면 충미충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국적을 바뀌는 경우, 또는 천간에 있는 관이 있다면 이 남자에서 저 남자, 이 남자 안녕하고 저 남자는 안녕하고, 또 다시 또 6년 후에 또 충운이 오면 이 남자 안녕, 이 남자, 이런 경우도 보입니다. 일단 그리고 인묘가 되면 집착이 생겨요. 계속 내가 빠져든다고 했잖아요. 계속 봐야 돼요. 내가 빠져드니까 이제 몰입되거나, 또는 이제 몰입 현상이나 집착 현상, 중독 현상이 귀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인묘도 똑같아요. 집착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꾸 돌아봐요. 이거 있었나 없었나, 계속. 만약 재성이 인묘가 되면, 일지 자체 남자인데 재성이 인묘되면 이 여자 어디 갔지? 이 여자 어디 갔지? 계속 찾아요. 어디 들어갔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뭔가 계속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신경이 거슬려 가지고 계속 확인하니까 상대방은 어때요? 상대방도 배우자 궁이 임묘해지면 내가 집착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배우자까지 임묘됐어요. 그러면 배우자도 답답해서 거길 벗어나려고 그래요. 나 또한 일지 자체가 임묘라면은 계속 빠져드는 거 같잖아요. 그래서 겉돌아요. 결혼을 해도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 집에 술 먹고 잘 안 들어가요.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임묘지 자체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일주 자체가 무술일주가 이제 비견의 묘지가 되고, 또 배우자라면 재성이나 관성인데, 거기에 이제 나랑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견이니까 친구 같은, 또는 동료의 개념인데, 그 동료가 자꾸 나를 술 먹자고 그러고 하기 싫은데 자꾸 뭐 어디 가자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싫잖아요. 거기에 또 재성은 내가 가지고, 내가 영역적인, 내가 소유하는 건데 그 자리에 왜 네가 들어가 있니, 뭐 이런 부분들. 또 관성이 인묘해요. 근데 관성이 인묘하면 지장간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공이 많이 불미하고, 만약에 있더라도 서양식,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각자의 영역에서 프리적으로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현대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결혼 문화 자체도 이제 서양의 그런 문화적인 전통적인 부부 뭐 현모양처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식이 훨씬 더 어울려요. 프랑스적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정축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의 묘지라는 건 식신 자체에 대한 집착이 있다라는 거야. 자꾸 본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일지, 여자 같은 경우는 정축이니까 식신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애틋함, 애착이 있는데, 이제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건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거죠. 월주와
시지 자체의 그런 관계 속 또는 연지 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축토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축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근데 묘지 자체는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자꾸 내가 하는 일에 집착한다, 몰입한다. 그걸 일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재성이 미화한다는 건 자꾸 쟁겨두려고 한다. 자꾸 그거에 몰입돼서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 재행무상, 재범무화라는 게 있어요. 뭐 일체계고라고 이제 불가에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번뇌라는 거는 그게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비롯돼요. 착각에서 비롯되는데, 그 영원할 거라는 이게 계속 내 옆에 있을 거라는 그런 집착이 지방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못 벗어나요. 하늘을 못 가요. 왜? 그거에 대한 엄청난 에너지를, 정신을 그냥 거기에다만 쏟고 있으니까. 뭐 다른 인묘지는 다른 쪽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기회,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 작업이 안 돼요.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워야 된다. 이제 일적인 몰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사람한테 적용되면 거의 귀신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인묘지가. 자, 이제 귀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정축인데 5월이다. 뭐 오화가 시지에 있거나 월지에 있으면 축어 원진 기문이 이제 있는데 오화 자체는 건록이잖아요. 월지 자체의 오화에서는 건록, 내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중년되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뭐 부분에. 그래서 그런 집착을 좀 벗어나야 되고, 그런 집착을 벗어나는 건 혼자서 힘드니까 종교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명리라든지 정신적인 수양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대운이라든지 대운의 진술충미 대운이라든지 아니면 원국에 이렇게 인묘지가 있다면 많이 비우는 작업들, 본인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본인을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거니까, 종교성이라든지 종교를 가지시는데 이상한 종교 말고 건실한 종교에 가서 본인을 반성하는 기도를 하시면 된다. 참회하는, 연민과 해안을 버리고 본인을 다독이고 본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면서 자비적인 부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묘지가 있다. 일간의 인묘지 이외에 경기정이면 축토의 경기정이 다인묘예요. 천간에 금운동하는 게 축토의 인묘가 되는 거죠. 금의 묘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화가 인묘가 되는데 경금도 인묘되고 기토도 인묘된다. 근데 기토는 식신이 식신에 인묘한다라는 거는, 이제 식신 천간에 있는 거는 세력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식신, 내 행동성을 발현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술이면 내가 인묘는 하지만 어찌됐든 나의 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기, 자립, 주체성. 근데 그거의 성향적인 부분은 천간에서 지지로 인묘된다라는 건 같은 토지만 보다 더 정신적인, 보다 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조금 헷갈리신데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좀 들어가야 돼서 나중에 일주 설명할 때 드릴 테고요. 일주 60갑자를 언제 할지는 미정이긴 한데 자, 거의 다 자다. 만약에 그리고 삼합이 돼 있으면
인호, 술이 다 원국에 있으면 묘지 자체는 크게 작용은 안 해. 그러니까 그 뭐 대운이라든지 세운에서 오면 묘지에 대한 지속, 보관, 보존, 유지 자체에 대한 인호술에 대한 화운동에 대한 확산, 이제 전자기력이죠. 4대 힘으로 얘기하면 확산하고 활동하게 하고 이제 뭐 확증이라고 확증은 아니고 확산시킨다. 또는 뭐 나의 인자를 계속적으로 분열하게 한다. 핵분열 얘기한 핵분열이고요. 핵분열. 그리고 목 자체는 핵융합으로 얘기할 수 있고 화는 핵분열이고 분열. 핵분열은 이제 금과 화, 금화교육 자체, 금에서 화로 넘어가는, 화에서 금해로 넘어가는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막국 자체는 묘지가 크게 작용은 안 해요. 단 사건적인 부분은 동일하게 있는데 그게 당위성을 갖는다는 얘기죠. 삼합적인 당위성을 갖고 목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은 매출을 막 올리다가 또는 매출을 올리다가 매출 중심이야. 그러면 생지의 개념, 방압의 개념인데 매출을 막 성장시켜요. 거기서 이제 수익적인 부분, 매출은 비슷한데 수익이 많이 이제 더 수익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게 왕지고, 그거를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유지하자. 더 이상의 시장 성장은 없을 것 같아. 캐시카우를 만들어서 이제 유지하자가 묘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속적인 유지가 된다. 그래서 삼합이 다 있으신 경우에는 또는 운에서 대운에서 삼합이 묘지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익도 올라가다가 훅 꺾이는데 대운에서 묘지가 딱 오면 이게 수익 올라가서 내려가지 않고 쭉 유지가 되는 부분이에요. 묘지 자체는 보존, 보관, 유지 능력이 탁월하다. 근데 이게 생지가 없어버리면 유지하다가 운에서 뭐 충이 오거나 형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훅 떨어진다. 근데 생지까지 있어. 그러면은 밸런스가 맞는 거죠. 지속적인 부분으로 목적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합에 대한 부분들은 묘지 자체가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삼합이 없다. 그러면 묘지 자체는 야 이제 내려가는구나. 다른 것 좀 해봐야 되겠다. 다른 거 하기 위해 준비하자. 그러면 연구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자격 인증을 취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시원 가는 거죠. 절에 들어가서 또는 뭐 어떤 뭐 그런 데 가서 지하에 가서 연구 개발하는 거죠.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드러내질 못해요. 야, 쟤 어디 갔어? 쟤 무슨 뭐 연구하나 봐. 안 보여.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양간의 묘지면 음간의 묘지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제 이게 십성을 대입해서 또는 왜 어떤 게 들어가서 이제 묘지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십성까지 대입해서 묘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인물은 제가 사주풀이를 12운성 가지고만은 풀 수가 없어요. 10성, 12운성 또는 오행 또는 이제 음양오행, 천간의 어떤 부분이 그리고 이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제 연월주와 그리고 일시주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는 지지에선 어떤 합을 이루고 대운에서 어떤 부분이 와서 어떻게 구조조정되면서 현실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이제 출발하겠구나, 이제 멈추겠구나, 이런 사건들을 인해서 이런 사건이 어떠한 과정으로 이어지겠구나가 이제 뭐 사주를 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운성 자체는 많이 이제 포인트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을 짚어낼 수는 있는데 이거 가지고만은 볼 수가 없어요. 삼합 다 봐야 되고 방합 다 봐야 되고 어떻게 구조적인 지독한 구조주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의 6승 64궤 2의 6승 예 아니요 예 아니 20국에가 아니라 최소한 6국에는 넘어야지 구체적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에서 부분으로 파동에서 입자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인물은 그냥 임윤찬 피아니스트 임묘지죠. 신중하고 정신적인 그리고 섬세한 묘신기문 아주 집중성이 높죠. 중독성이 높죠.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러니까 몰입도가 엄청난 거죠. 묘신기문 또는 몰입도가 너무 많아서 미친 사회에 미친 연월주 지지 기반 자체가 미친 거잖아요. 묘신기문 미친 거죠. 그러니까 묘는 확장하려고 그러고 신금은 이제 구분 분별 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저기까지 이제 철책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묘는 확장하고 싶고 신금은 야 여기서 여기까지만 확장해 이렇게 구분 지어주고 땅에 이제 철책 긋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짜증난다. 나는 확장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또 나쁜 것도 있어.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묘신기문인데 집중성 또는 하여튼 그런 나중에 묘신기문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작곡가 정재영 씨도 임진괴강 임묘지를 지지에 깔고 있죠. 그리고 박지현 아나운서는 일지, 임묘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느낌만 보시면 됩니다. 느낌만. 이런 분들은 이런 임묘지를 가지셨구나. 일지에서 가진 경우인데 월지 같은 경우는 연예인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월지 자체는 본인의 이제 항상 청년기에 잘 나갈 시기에 본인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임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분들은 월지가 임묘지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늦게 뜨신 분들은 있으실 텐데 40대 중반에 뭐 지금 마동석 씨 같은 경우나 조금 늦게 이제 빛을 발하신 분들은 있기는 할 텐데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지만 찾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임묘지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절지죠. 절지는 빨리 이제 9월 되기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아마 31일 날 이제 묘지는 아마 내일 정도 나갈 것 같고 절지는 31일 날로 해서 12시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